두 번째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미 뭐 퍼트남 같은 철학자나 소위 그 부분 전체론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그 알려진 부분인데 제가 이제 제기하는 이 가르기 문제는요. 우리는 이게 왜 연필이고 오른편에 지금 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묶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연필은 연필이고 책은 책입니까? 제가 이걸 묶어서 그냥 책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저걸 생각한 대로 계속 그렇게 불러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두 개만 보이면 아하 책필이 여기 있구나.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연필하고 책이 나란히 있으면 아 여기에 책필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연필도 있고 책도 있고라고 말할 수도 있죠. 대신에 제가 이게 책필이 있다고 말하면 고개를 기우뚱하시겠죠. 잘 안 쓰니까 그런 가르기를. 근데 그런 가르기를 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그렇다면 우리 언어 관행상 연필이라고 부르고 책이라고 부르고 그러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근데 한국어라고 그런 거 안 하고 따로따로만 부릅니까? 한국말에 그 어마어마한 그 가르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강산이 변해도 못 져도 강하고 강산이란 말로 한 단어 쓰시죠. 강하고 산을 묶어서 부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강하고 산이지 왜 묶습니까 그걸. 또 이런 말도 있죠. 뭐 천지 만물이 소생하는 어쩌고 저쩌고. 천지는 뭡니까? 하늘하고 땅이죠. 근데 그냥 묶어서 한 단어 쓰잖아요. 적당하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연필하고 책을 묶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용도가 불분명해서 그렇지 묶지 말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가르기는 원리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묶는가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인데 어느 언어권에서 어느 문화권에서 어떤 가르기가 더 유용한가를 물을 수는 있겠죠. 가르기는 일단 이것을 구별을 하는 것인데 의미상으로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이 가르기란 말은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영어를 적당한 말을 골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르기를 통해서 차이하고 유사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가르기를 하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것은 다 같은 것이고 왼편하고 오른편은 다른 것이고 가르기를 하자마자 차이와 유사성이 생겨나죠.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는 가르기는 먹을 것으로 가까이 가고 못 먹을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적어도 우리 관찰로는 그렇습니다. 아메바가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찰해 볼 때는 그 움직임밖에 없어요. 아메바에게는 이 세계는 두 조각입니다. 먹을 것, 못 먹을 것. 그런데 우리 지금 두뇌 안에 800억 개가 넘는 세포를 가진 인간의 가르기가 얼마나 복잡할까? 짐작이 한번 해보십시오. 세포 하나당 2개씩만 가른다 하더라도 800억 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상을 쪼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할까? 이건 두뇌 안에만 800억 개고 우리 몸 전체로 헤아릴 수 없는 세포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르기가 복잡하죠. 혹시라도 나하고 똑같은 가르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한참 가르기 비슷하게 20개, 30개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영화 보러 가고 너는 수영하러 가고 아마 이리 될 겁니다. 일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가르기의 양상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타자를 구별하는 가르기가 우리 그 활동 초기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빨리 나타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 못 먹을 것. 우리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구별하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세계관에서 안팎, 위, 아래, 무거운, 가벼운, 낮, 밤, 사계절, 뭐 느티나무, 푸조나무 이것도 구별하고 저는 구별 못합니다. 이거. 광어하고 도다리도 저도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담양에 있는 관방천에 있는 게 푸조나무입니다. 느티나무가 아니고. 근데 전문가만이 그걸 식별할 수 있죠. 너무 비슷하니까. 근데 저는 구별하지 않아도 별 고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광어하고 도다리를 구별 못하는데 저한테는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광어하고 도다리 구별 못하면 복잡하겠죠?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생계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가르기가 알려져 있어도 모두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르기 중에 일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렇게 다른 일부, 저 사람은 이 가르기들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진리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위에도 이제 조금 진화를 하면 뭐 세련돼서 촌티나 호감, 비호감, 연예인, 일반인 그러다가 이제 학술적 영역으로 가면 여기부터는 의학의 영역입니다. 민간인이 식별할 수 없죠. 유죄, 무죄. 민간인들이 뭐 저 요즘에 뭐 사건만 생기면 뭐라고 그럽니까? 뭐 인민재판 한다고 그러는데 다들 의견은 말하지만 일반인의 말을 의견은 실제 결정권이 없죠.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저거 결정하는데 전문적인 법조 훈련을 받은 판사가 앉아서 몇 날 며칠 고민해서 결정합니다. 그만큼 어렵죠. 그러니까 이 영역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의학이랄지 법학이랄지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학술적인 영역까지 옮겨놓는데 다 가르기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무슨 학문이 이거 하는 줄 아시죠? 선과학, 이성감정 이것도 다 가르기 문제란 말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히트한 가르기는 요 가브리입니다. 요새 신문에 자꾸 나오니까 갑질, 을질 해갖고 갑자기 관심을 갖게 했는데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가르기죠. 사회 문제가 되니까 부상되는 것 뿐이죠. 이 가르기는 사라졌습니다. 소멸했죠. 그러나 이 가르기가 500년 동안 우리 조선의 모든 사람의 삶을 규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가르기는 유용성을 갖다가 사라졌다가 또 새로운 가르기가 만들어지고 이 말씀은 새로운 학문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분들은 새롭게 만들어낸 가르기가 왜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유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철학도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르기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가 제가 철학을 하면서 안게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학문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